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하자 세계 각국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국산 가전제품이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2배로 오른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가전 매장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한국 제품을 사재기했고, 일부 매장에서는 한 가구당 한 대씩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국 가전제품이 순식간에 품절되었고, 일부 사이트에서는 정상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재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 가정주부들 사이에 한국 가전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가전마트에서는 한국 제품을 사재기하기 위해 마트 앞 오플런으로 난리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코너스예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현재는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어요. 일본을 떠나게 된 계기는 참 우연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도시바 본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 행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도시바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며 일본 본사와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뉴욕 출신의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일본 문화에도 익숙했어요. 덕분에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매사 신중하고 체계적인 성격도 저와 닮아 있었어요. 몇 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저는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이주를 결정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어요. 특히 엄마는 무척 걱정하셨어요. 미국이 아무리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해도 일본처럼 세밀한 기술이 녹아든 제품을 만들지는 못해. 네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면 후회할 수도 있어. 부모님은 일본 제품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가전제품은 곧 신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 제품을 사용한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좋은 것을 추구하는 태도였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어릴 적 엄마가 새 가전제품을 사러 갈 때면 항상 일본 제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며 오랜 연구 끝에 완성된 결정체라고 하셨어요. 일본 제품은 단순히 기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디자인, 일본 제품을 고르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저에게는 확고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도 가전제품만큼은 일본 브랜드를 고수했어요. 새로 구입해야 할 제품이 있으면 일본 브랜드를 먼저 찾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 이런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국 브랜드도 좋은데 굳이 일본 제품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 요즘은 한국 제품도 많이 쓰던데 한번 써볼 생각 없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품질이 확실한 걸 왜 바꿔? 일본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섬세하게 설계되었잖아. 미국 브랜드나 다른 나라 제품들은 그런 정교함이 부족해. 그런데 그 확신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어느 날 이웃이자 친구인 리사가 새로 산 냉장고를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했어요. 리사의 집에 들어서자 주방 한가운데 놓인 냉장고가 단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리사가 냉장고를 직접 열어보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조작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리사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냉장고 내부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냉장고 내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기능이었어요. 리사는 냉장고 안에 남아있는 식재료를 체크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시연해 보였어요. 리사는 한국산 스마트 냉장고를 새로 구입했다고 말했어요. 냉장고 내부의 식재료를 분석해 레시피까지 추천해주고 장을 볼 때 냉장고 안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광고용 기능이라고 생각했지만 리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생활의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장고의 외관도 기존 일본 제품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깔끔한 메탈릭 디자인에 터치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었고 도어를 열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 일본 제품은 언제나 세련되고 정교한 기술력을 대표하는 존재였지만 지금 눈앞의 한국 냉장고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일본 제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신기한 기능들에 놀라면서도 선뜻 한국 제품이 더 낫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리사가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어요. 그녀의 남편 마이클은 한국 LG전자 미국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가전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이클은 한국 가전업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기능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특히 스마트 가전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요즘 한국 가전은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냉장고 안의 식재료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알려주고 집에 없는 식재료는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는 옷감의 재질을 스스로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세탁 코스를 선택하고 식기세척기는 오염도를 감지해서 물 사용량을 조절해요.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 제품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제품처럼 실생활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은 본 적이 없었어요. 마이클은 또 한국의 가전제품이 디자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일본 제품이 디자인도 좋고 품질도 좋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완전히 시장을 장악했어요. 한국 가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작품처럼 설계돼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며칠 전 리사의 냉장고를 처음 봤을 때의 감정을 떠올렸어요. 그렇다면 한국 제품이 정말 일본 제품보다 더 앞서 있는 걸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과 함께 월마트에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 가전제품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월마트의 가전제품 코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전시된 한국 제품들에 압도되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제품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매장 중앙에 전시된 한국산 냉장고는 메탈릭한 외관이 고급스러웠고 도어를 열지 않아도 외부에서 디스플레이를 통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 가전과 하나하나 비교해 보았어요. 식재료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카메라, 유통기한 관리 시스템, AI 온도 조절 기능까지. 지금까지는 일본 제품이 가장 정교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국 제품은 차원이 다른 혁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게다가 가격을 확인해 보니 일본 제품보다 30% 정도 저렴했어요. 동일한 기능을 가진 일본 브랜드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훨씬 뛰어났어요. 남편이 매장 직원에게 AS 관련 사항을 물어보았어요. 직원은 한국 브랜드의 AS 정책이 매우 강력하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까지 무상 AS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일부 프리미엄 모델은 10년까지 보증이 가능해요. 고객 지원센터도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어요. AS 보장 기간이 길다는 점은 예상 밖이었어요. 일본 제품도 품질이 뛰어나긴 했지만 AS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설치 과정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직원은 설치 서비스도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어요. 제품을 구매하시면 설치 기사가 직접 방문해서 설치해드려요. 단순히 제품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설정을 완료하고 마감 처리까지 깔끔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고객님이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기능 설명까지 제공해요. 저는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저렴한데도 AS가 확실하고 설치까지 완벽하게 해준다니 고민할 이유가 점점 사라졌어요. 설치 당일, 저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새하얀 냉장고가 주방에 자리 잡는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메탈릭한 외관은 세련되고 깔끔했으며 기존의 일본 냉장고보다 더욱 넓고 효율적인 내부 설계가 돋보였어요.
무엇보다 가장 기대했던 것은 스마트 기능이었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안을 확인하는 기능이 얼마나 편리할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스마트폰을 열어 냉장고 안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식재료를 사는 일이 없어졌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도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어서 요리를 할 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레시피 추천 기능을 활용한 첫 요리는 이탈리안 토마토 파스타였어요. 냉장고 앱에서 현재 있는 재료를 분석해 줄 수 있는 요리를 추천해 주었고, 스마트 오븐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적절한 조리 온도를 설정해 주었어요.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서 마치 미래의 주방을 체험하는 기분이었어요. 냉장고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주방을 넘어서 집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건조기 없이 살았어요. 일본에서 자랄 때도 건조기보다는 자연 건조를 선호했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탁을 했어요. 하지만 냉장고의 스마트 기능을 경험한 후 세탁 방식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다시 월마트를 방문해 건조기와 스타일러를 구입했어요. 한국산 건조기는 AI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옷감의 습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최적의 건조 시간을 설정해 준다고 했어요.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막아주면서도 옷을 손상시키지 않는 스마트한 기능이었어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기존의 자연 건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 절약이 됐어요. 가장 감탄했던 점은 건조기의 살균 기능이었어요. 건조기가 단순히 옷을 말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탁 후 남아있을 수 있는 세균과 먼지를 제거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이 기능 덕분에 빨래 후에도 더욱 깨끗하고 뽀송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타일러. 처음에는 정말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한번 사용해본 후에는 없으면 안 될 필수 가전이 되었어요. 외출 후 입었던 자켓과 셔츠를 스타일러에 넣고 살균 모드를 작동시켰어요. 몇십 분 후 자켓을 꺼내보니 구김이 거의 없고 뽀송한 상태였어요. 세탁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자연 건조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건조기와 스타일러를 사용한 후에는 시간과 노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일본 제품도 좋지만 한국 제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주방과 세탁 공간을 바꾸고 나니 자연스럽게 거실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TV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곤 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 TV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월마트에서 한국 TV를 본 순간 저는 기술의 차이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브랜드의 TV는 압도적으로 얇고 가벼웠어요. 화면 해상도는 4K는 기본이고 8K 화질까지 지원하는 모델도 있었어요. 기존의 TV보다 화면이 훨씬 선명했고 색감이 더욱 생생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AI 음성 인식 기능이었어요. TV에 직접 말을 걸면 원하는 채널을 찾아주거나 추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정리해줬어요. 일본 TV도 스마트 기능이 있지만 한국 TV처럼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진 제품은 처음이었어요. TV를 교체한 후 거실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훨씬 더 몰입감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이제 집 전체가 스마트 가전으로 연결된 공간이 되었어요. 냉장고, 건조기, 스타일러, TV까지. 처음에는 단순한 가전제품 교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제품을 사용하면서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한국 가전은 단순히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이 아니라 사용자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솔루션이었어요. 특히 전기세 절감 효과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 가전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전기 사용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냉장고의 AI 최적화 기능 덕분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했고 건조기도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하면서 최적의 건조를 제공했어요. 집안의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졌어요. 어느 날 일본에 계신 엄마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저는 새로 바뀐 주방과 가전제품들을 보여드렸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듯 했어요. 네가 일본 제품이 아닌 다른 걸 선택했다고? 정말 그렇게 좋은 거야? 저는 웃으며 스마트폰을 열어 냉장고 안을 보여드렸어요.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필요한 재료는 장바구니에 추가까지 해줘. 건조기랑 스타일러도 정말 편리하고 전기세까지 절약할 수 있어. 엄마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시더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고 하시면서 일본 제품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는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매한 것이었지만 결국 저는 편리함을 넘어 삶의 혁신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어요. 늘 하던 대로 커피를 내리며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안을 확인하고 있었죠. 냉장고 안의 식재료 상태를 체크하고 저녁 메뉴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찰나 스마트폰 화면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검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서둘러 뉴스를 읽어보니 상황은 심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었어요.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다른 가전제품으로도 관세 부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어요. 곧바로 이웃이자 친구인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도 이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즉시 동네 주부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에 이 소식을 공유했어요. 채팅방은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살걸. 우리 집도 건조기를 바꿀까 했는데 큰일 났어.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떡하지? 월마트에 재고 있을까? 우리 당장 가자. 이웃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한국 가전제품 구매가 화두가 되었어요. 오전에 동네 가전 매장에 들러보니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한국 가전제품 코너는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직원의 말에 따르면 아침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매장 안에서는 한 젊은 부부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어요. 남편은 지금 당장 새 가전제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아내는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사두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몇 달 전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월마트에 들렀어요. 대형마트의 가전제품 코너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한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본사에 문의했더니 창고도 비어간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동네 주민 커뮤니티는 한국 가전제품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누군가는 벌써 온라인 쇼핑몰이 마비되기 시작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일부 제품의 가격이 벌써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지역 뉴스에서는 한국산 가전제품 사재기 현상을 우려하는 보도를 내보냈어요. 일부 매장에서는 한 가구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어디에 재고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서두르고 있고 이미 일부 주에서는 부지 선정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TV 광고에서는 관세 인상 전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가 등장했고 대리점들은 야간 영업을 시작했어요. 일부 매장은 관세 부과 전에 구매하면 가격을 보장해주겠다는 프로모션까지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 대형 가전 매장의 전시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미국과 일본 제품들이 차지하던 프리미엄 존에는 이제 한국의 최신 가전 제품들이 자리 잡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운이 좋았구나. 이미 필요한 가전 제품을 모두 바꾼 상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앞으로 부품이나 서비스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일주일 동안 시장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대형 가전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마치 90년대 화장지 사재기 파동처럼 사람들이 한국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가전제품을 고를 때 국적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한국 제품을 선택한 후 제 생활은 편리함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가전제품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집안의 환경을 자동으로 최적화해 주었고
덕분에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도 줄일 수 있었어요. 전기세 역시 확연하게 차이가 났어요. 기존의 일본 제품들은 튼튼하고 성능이 좋았지만 한국 제품처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은 부족했어요. AI가 최적의 전력 사용을 조절해주는 한국 제품 덕분에 매달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제품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생활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이었어요. 이제 저는 요리를 할 때 스마트폰을 열어 냉장고 안의 재료를 확인하고 추천받은 레시피로 간편하게 요리를 시작해요. 세탁 후에는 건조기를 사용해 옷을 뽀송하게 만들고 외출 후에는 스타일러로 살균과 탈취를 하면서 깔끔하게 관리해요. 주말에는 한국 TV로 몰입감 있는 영화를 감상하고 음성 명령으로 채널을 바꾸거나 검색을 해요. 이 모든 것이 단 몇 개월 사이에 바뀐 저의 일상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가전제품을 바꾼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변화가 제 삶의 질을 완전히 향상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해요. 기술의 발전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처음에는 일본 제품만을 고집했던 저였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 제품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혁신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혁신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어요. 이제 저는 궁금해졌어요. 다음번엔 또 어떤 기술이 내 삶을 바꿀까? 한국의 혁신적인 가전제품이 보여준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이건 미래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미래를 이미 경험하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